기존의 어떤 시스템을 많이 운영하셨고 ERP 시스템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면서 이 IT 자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우리가 좀 더 업무를 향상시키고 또 어떤 업무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전산화시킴으로써 사실 많은 이득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자산으로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오는 어떤 문제점들이 사실 시대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뭐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존의 어떤 IT 자원, 뭐 IT 리소스를 할당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여기 뭐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초기에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들, 내가 사용자가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긴 하지만 거기에 예상에 맞춰서 시스템 자원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사용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자원을 또 투입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의 시스템 리소스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존의 어떤 IT 환경이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 시스템에 사용하는 그런 사용 비율을 보게 되면 진짜 곡선 그래프처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그래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실제적인 어떤 시스템 사용의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어쩔 때는 이제 과공급이 IT 자원이 너무나 많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시스템은 실제적으로 놀고 있다거나 뭐 전체 시스템에서 CPU 사용량은 10%도 안 되는데 우리는 아주 두세 대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오히려 반면에 사용자들은 늘어나고 뭐 월말 작업이 있거나 아니면 연말 작업이 있긴 한데 그때 오히려 시스템이 부족해가지고서 느려지거나 이런 그런 문제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 IT 리소스의 어떤 공급과 사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예, 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전통적인 이런 그 IT 자원에 대한 어떤 관리적인 문제라는 것들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뭐 제조업이라든지 전자제품에서 사실 판매하거나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고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사람을 또 고용을 해야 되고 그런 불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메인 핵심에 대한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고 그 외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의 어떤 일정의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어떤 역량을 집중을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을 했다는 부분들이고요. 또 그런 리소스를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어떤 리소스에 대한 어떤 IT 자원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는 어떤 뭐 당장 갑자기 시스템이 많이 풀려나는데 뭔가를 지원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기한 작성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업체로부터 견적서도 받아야 되고 또 그 견적서를 받아서 구매 발주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 자체가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두세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담당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거 하려면 구매 발주까지 끝나서 실제 운영체제까지 설치하고 뭐하고 하면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아마 그런 얘기는 쉽게 아마 담당자 또는 실제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는 공통적으로 아마 들으셨을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IT 자원의 어떤 문제들을 사실 클라우드를 쓰는 부분들은 기존의 어떤 IT 자원들 자체가 어떤 고정화된 아니면 어떤 계단식으로 시스템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면 클라우드가 제시하는 부분들은 그러한 리소스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을 유연하게 가져가자는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비용이라든지 ROI라든지 TCO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절감해 가는 것이 아마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그런 리소스 대 어떤 IT 자원의 어떤 전통적인 측면 자체가 계단식이었다면 클라우드에서는 실제 그 사용량에 비례해서 거기에 맞게끔 IT 자원도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클라우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할 때 많은 과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초과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결국은 가장 밸런스된 어떤 그런 시스템 자원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늘 클라우드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를 뭐
KS 컨설팅 저희가 초기에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그 어떤 개념이라든지 클라우드를 왜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수많은 회의와 얘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KS 컨설팅이 시스템 에버를 하면서 클라우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고객들에게 어떤 더 많은 이득,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어떤 안정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있어서의 어떤 효율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부분들, ROI, TCO에 대한 어떤 절감이 되는 부분. 가장 중요한 거는 시스템의 민첩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갑자기 많이 써야 되는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한 일주일 동안 많이 쓰고 그 다음 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스템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정확하게 우리가 비용을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만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젠 조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발머라든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역대 회장에 대한 이름은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올해 들어서 사티아 나달라라는 인도계 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회장이 되면서 처음 했던 부분들이 바로 슬로건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 즉 모바일과 클라우드 쪽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이 됐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로서 저희가 거의 회사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클라우드로 가고 있고요. 또 그런 모바일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백엔드 시스템, 또 클라우드를 하기 위한 모든 조직들 자체들도 이런 모바일과 클라우드 위주로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례고요. 저희가 4월 전까지는 저희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윈도우 애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애저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르라고 얘기도 하고 애저로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뜻이 여러 가지 발음이 있긴 합니다만 하늘빛 그런 것을 뜻하는 어떤 단어긴 한데 저는 그냥 애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클라우드 플랫폼 여러 가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상 머신도 돌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지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윈도우 애저라고 불렀는데요. 근데 윈도우 애저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리눅스를 쓰고 있는데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전혀 쓰고 있지 않은데 이게 왜 나는 관련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어떻게 보시게 되면 간단한 거 아니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 내포된 여러 가지 의미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 이름을 윈도우 애저가 아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바꿨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윈도우 시스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리눅스 시스템, 우분투라든지 센트라든지 오라클 제품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수행이 되고 있고요. 개발 언어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 언어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바라든지 PHP, Node.js 같은 일반적으로 오픈 플랫폼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그대로 들어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특정 플랫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서 애저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있느냐, 한국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많이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현재 전 세계 16개 지역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아주 안전하고 국가의 기본적으로 ISO 27001 같은 PCI DSS와 같은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인증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통과한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총 16군데에 있고요. 북미에 4곳, 유럽에 2곳, 아시아에는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동아시아, 그 다음에 일본에 2곳, 그 다음에 중국에 2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내에는 남아메리카 쪽인 브라질에 1곳, 그 다음에 호주에 2군데가 더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국내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관심 있으시겠지만 향후에 지사라든지 아니면 해외의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 연동까지를 고려를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영어로 되어 있는 페이지긴 하긴 하지만 그대로 좀 의미가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은 그대로 저희 본사에서 제공되는 슬라이드를 이용을 했고요. 포춘 500대 기업의 57%가 현재 저희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계시고요. 뭐 많은 수많은 웹사이트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저장소 객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실제 저희가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시작을 한 부분들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스템이 됐는데요. 그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시장에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약간은 뭐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약간 늦은 부분들도 있지만 이 KS 컨설팅 같이 저희 좋은 파트너가 사실 일찌감치 저희랑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처럼 시스템 에버라는 ERP 솔루션 나오게 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어떤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관계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글로벌한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부분들은 다 오늘 시간이 좀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저희 MS 직원들조차도 다 모를 정도로 많은 서비스들이 지금 현재도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클라우드 시스템을 얘기할 때 뭐 IS, PaaS라고 두 가지를 나누기도 합니다. IS, PaaS라고 나누게 되는데요. IS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들, 즉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뭐 윈도우즈 VM, 윈도우즈 서버, 뭐 윈도우즈 개발 환경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쉐어포인트 서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양한 어떤 서버 제품들을 그냥 라이센스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용하신 만큼만 지불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뭐 리눅스라든지 저장소라든지 네트워킹, 뭐 회사 내부의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VPN이라든지 그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고급적인 컨셉으로 해가지고 플랫폼에서 서비스, 줄여서 파스라고 얘기하는데 파스에서는 뭐 웹사이트를 구축을 한다든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푸시 노티피케이션, 뭐 기타 인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상적으로 개청으로 만들어가지고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증 같은 아이덴티티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증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인증 서버도 둬야 되고 뭐 인증 메커니즘도 둬야 되고 그런 것들 직접 다 개발하셨다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동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그 위에는 여러 가지 개발 언어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단넷이 됐던 자바가 됐건 PHP, 뭐 노드.js, 파이썬, 루비 어떤 언어든지 그 위에 올라가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클라우드를 그동안 하였던 노하우들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서버가 많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뭐 전 세계 글로벌한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것들, MS 약 7만 명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서버들, 뭐 그런 것들을 운영해온 노하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엑스박스 라이브라든지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의 홈페이지들, 사실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해킹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도 시스템을 운영해왔던 그런 모든 노하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선 인프라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 위에 여러분들의 해당된 업무 서버라든지 KS 컨설팅의 어떤 시스템 에버 같은 솔루션들이 그 위에 올라감으로써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뭐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살짝 조금 생뚱맞은 그림이 나와서 이게 뭔 그림인가 싶어서 뭐 우주선 같은 거 아니고요. 그냥 고깃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불판입니다. 불판인데 아마 요즘 고깃집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식당을 하시면서 불판을 직접 하시는 쪽도 있지만 불판을 대신 대행해서 공급을 해주고 심지어 세척해서 새로운 다시 또 불판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깃집을 운영하신다라면 예전에 가장 힘든 부분들이 이런 불판을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닦고 새로운 걸 또 교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고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불판 업체를 통해서 불판을 공급받아서 심지어 세척까지 다 해주고 자기가 불판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판에 대한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걱정이 없다는 거죠. 오로지 좋은 고기를 갖고 와서 좋은 손님과 좋은 음식으로 하는 데만 집중하시면 된다는 거죠. 사실 클라우드가 얘기하자는 것도 그거고 오늘 KS 컨설팅에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도 아마 같은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의 안정된 클라우드 인프라와
또 KS 컨설팅에 좀 더 많은 경험이 노하우가 있는 그런 시스템 에버라는 ERP 솔루션이 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믿고 시스템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S 컨설팅에서 만든 시스템 에버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후 시간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 에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이런 기존의 어떤 ERP 시스템보다도 경험이 많고 화려한 UI라든지 안정된 어떤 운영 자체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연이어지는 좋은 내용을 통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